안녕하세요. 세금 도둑 잡는 잡돌이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이었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상했던 것처럼 명확한 성과 없이 MOU만 잔뜩 맺고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윤비어 첨가를 부르고 있지만 해외 언론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이번 네덜란드 방문이 왜 폭망인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순방 예산부터 알아보죠. 윤석열은 2023년 7월 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와 미국 국빈 방문, 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 원 중 215억 원을 이미 써버렸습니다. 후반기에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예비비 329억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올해 정상외교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5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빚이 역대 최고인 59조에 달하는데 성과 없는 외교활동으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을 자제해야 함에도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13번째 해외 순방에 나선 것입니다. 목적지는 네덜란드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1961년 한국 네덜란드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교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국익을 우선하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세계적인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원전해상 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물류 분야 등 산업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협력,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 5건의 MOU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 투자 의향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레기 언론들은 윤석열의 네덜란드 성과라고 대서특필하고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의 치적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그저 찬양만 하고 있을 때 해외 언론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방문국인 네덜란드 언론은 윤석열의 국빈 방문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국빈 방문이 네덜란드와 한국의 이익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FP와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네덜란드 알렉산더르 국왕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ASML을 방문하여 반도체 동맹에 관련한 MOU 서명을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부풀려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국왕에게는 외교적인 실권이 없어 동맹 조약이나 협정에 서명할 수 없으므로 이번 윤석열의 방문은 기념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로이터와 AFP 외신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이 서방과 중국이 벌이는 반도체 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싸움터가 되어 총알을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이 입게 될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도 아니지만 자칫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방문 시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교포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일당을 주고 행사 참석자를 모집했다는 의혹과 네덜란드 측의 과도한 의전 요구로 현지 대사가 초치당했다는 망신스러운 보도까지 겹쳐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폭망한 해외 순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명대사를 끝으로 마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경의 빠른 퇴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